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잘 들리고 계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동명중 역사, 물론 사전 녹화긴 하지만 라이브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들. 네, 제가 오늘은 3학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영상을 먼저 찍어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죠.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 뭐 해주겠다. 삼국시대 쭉 정리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옷을 보셨으면은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도 대략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 일들을 끝내고 지금 현재 시간은 4월 14일 새벽이네요. 벌써 12시가 넘어갔네요. 자, 한번 이 시간에 저희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프린트도 나가면서 여러 가지들 말씀드렸고, 이 역사에서 어떤 것이 또 중요할까라는 것들 고민도 되셨을 거고, 문제를 풀어보니까는, 이거 언제 배웠어? 하면서 한숨을 쉬는 친구들도 봤다 보니까, 더욱더 이번 시간에 정리를 잘 해드려야겠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시면서 시험 기간에 시험 대비용으로 한 번 더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말고사를 실제로 가게 되면 범위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한 번에 뭐 한 시간 만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먼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의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채팅을 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댓글을 남겨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라고. 이거가 가장 저에게는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여러 강의들도 많고요. 뭐 최태성 아저씨 강의를 보셔도 되고요. 뭐 요즘 그 역사 같은 경우는 그 빠공 시대인가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당연히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랑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저의 언어로서 이 역사를 알려드린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언어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번 더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시험에 낼 것들 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역사 수업 갖게 역사 수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 지금 제가 연표를 그렸죠. 연표를 그렸다라는 건 요거에 맞게끔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거를 배울 때 이거부터 배우고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갈라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사시대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이 없었던 시대, 글로 기록된 게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기 전의 시대. 그렇다는 것은 뭐 벽화가 있건 동굴이 있건 이런 곳에서 나타났던 것을 만들었던 데가 이 선사 시대죠. 대표적인 시대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우리 한반도 땅에서 지금 배우는 역사 이 교과서를 봤을 때는요. 왜냐? 이 역사 시대로 나오면서 최초로 나오는 국가가 하나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기록상 최초로 등장하는 나라가 나타나니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죠. 그러면 이 고조선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시대는 전부 다 선사 시대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어떤 역사 교과서를 보시던 혹은 역사 문제집을 보시건 이 선사 시대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나라에서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선사 시대랑 역사 시대가 구분은 되는 듯 하나 어떤 친구들은 이거 처음에 선사 시대는 돌만 나오다가 역사 시대 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시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헷갈리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정리가 좀 잘 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시작된 시기를 요즘부터 해서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마주할 부분은 요 시기가 되겠죠. 약 70만 전에 있었던 시기. 자, 제가 제 머리 위에는 지금 교과서를 띄워놓고 하고 있어요. 약 70만 년 전의 시기. 요때의 한반도 시대는 한반도에 있었던 요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하면 또 글씨가 또 안 보이나? 네, 너무 굵죠? 요거 좀 바꿔보자. 짠. 이제 요 필기체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글씨가 안 예쁘네요. 자, 우리는 이때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를 거예요. 그쵸? 구석기 시대. 왜 구석기 시대냐? 돌로 뭔가를 했었던 시대가 크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던 돌을 썼던 시기가 있었고, 혹은 다듬었던 돌을 썼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뉘긴 하는데, 요 구석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냐면, 뗀석기를 사용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떼어낸 돌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돌로 던졌는데 쫙 갈라졌다. 막 이런 얘기들 했을 정도로 뗀석기 종류들이 보면은 그렇게 막 정교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정교해 보이지도 않아요. 요번에 문제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요 친구 기억나십니까? 요 쓴배 찌르개라는 요 친구? 음... 요거를 자 어떻게 해볼까? 왜냐면 요걸 좀 복사를 떠보고 싶어서 있자. 아 이게 복사가 안 떠지는구나. 이게 복사가 떠져야 재밌는데. 자 가보자. 얘를 복사를 뜨려면 아 쉽지 않네. 이거 복사 뜨는 방법이 있었는데. 복사 붙여넣기. 이야 이게 와 내가 이게 제가 노트를 이거 쓰는 거가 아직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써놓으면 확실히 편해요. 자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떼어내서 쓴 돌들을 쓴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이게 승배 찌르개라고 해서 뭐 이게 승배 부분에 연결해서 쓰는 것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 친구예요. 자, 아니지. 삭제, 복사, 붙여넣기. 자,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배포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지.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포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은 엄청난 자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돌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왜 이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가 왜 그렇게 유명한가? 이 당시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양쪽 날이 다 갈려져 있어서 딱 찍었을 때 정확하게 정교하게 찍혔을 텐데 어느 쪽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집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쪽만 이제 딱 떨어져 나간 상태로. 여긴 손에 잡는 부분은 둥글고 이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 찍혔다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썼겠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썼겠죠. 이거를 집게라고 부르는데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집게만 나오고 이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주먹도끼가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발견이 안 됐다 보니까 역사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가 여기 지금 교과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교과서 11페이지가 보니까 여기 고고학자 메비우스부터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야, 봐봐라. 우리 프랑스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견됐거든? 근데 동아시아 너네는 없어. 그러면 이게 아무리 추측을 해봤을 때 주먹도끼가 훨씬 더 상향 버전이고 똑똑한 인류가 썼다면, 야, 이거 유럽이 먼저야. 너네는 우리한테서 받아서 간 거다? 너네 문화 되게 미개해. 라고 했던 그 이론이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가 나타나면서 깨진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아,
이 주먹도끼가 저기 아시아 뭐 유럽에서부터 퍼져나간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다 있었더라. 뭐 이때가 특히나 이제 물이 그러니까 뭐 빙기와 간빙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일본으로도 건너가서 퍼졌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유물이 바로 요 친구들이에요. 약 70만 전에 썼던 이 구석기 시대 때 썼던 뗀석기 요런 기기들. 그래서 조금 더 곁들여서 쓰면은 뭐 이 당시에 이거 움집이 아니죠. 요 당시에 동굴에서 살았겠다. 동굴 생활이라고 쓰는 게 더 낫겠죠? 동굴 생활을 했었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비도 피해야 되고 해도 어느 정도 가리면서 있어야 될 것이며 어느 정도 방어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걸 했을 때 동굴에서 살았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썼다 보니까 사냥을 했었을 거고 채집을 했을 거다. 그리고 수렵 활동을 했을 거다. 뭐 사냥이나 수렵이나 얼추 비슷한 얘기지만 요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물들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요번에 프린트를 보니까 요게 나왔죠. 요거 복사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야, 복사가 될까? 이 지도가? 복사, 붙여넣기. 안 되네요. 그쵸? 얘는 안 되네요. 아쉽구만. 자,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느낌인데. 음, 이제 뭐 한 요 정도는 이렇게 당겨줘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거 붙여넣기 이런 거는 나도 삼성 노트를 좀 써봐야 될 것 같아. 확실히 어렵네요. 자, 옆에 보시면은 대체로 동굴들에서 있었던 유적들이 많았다라는 건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는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대체로 주먹도끼들이 대체로 이 동굴에서 발견이 되고 사냥을 했었던 것들이 다 이 동굴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뿐더러 연천 전곡리의 이 한탄강 주변에서 이것이 발견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조사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시기를 건너뛰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왜 1만 년 전이냐? 이때가 이제 신석기 시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를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그 전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썼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도구는 간석기를 사용했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요 간석기를 요거 복사되나? 복사 쳐넣기. 아주 좋아 좋아. 이게 간석기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이게 간석기의 제일 대표적인 갈돌과 갈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먹도끼를 그대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버전으로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돌로 쓰는 물건의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졌던 시대라는 거죠. 어? 뭔가 갈았네? 그럼 뭘 했을까?가 되는 거죠. 굳이 갈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제가 움집 얘기하면서 기억나요, 혹시? 거기에 토기를 놓는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이 불도 사용한 것 같은데, 곡식의 화석들이 발견된다고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농사짓기 시작됐다라는 거는 농경 생활, 목축 생활이 이때 당시에 시작됐었다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예, 그거를 의미하는 얘기면서 여기서 하나 더 이어진다라는 거.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 생활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움집이라고 해서 제가 동그랗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쌀 모니터기 어딨냐? 비쌀 모니터기를 지금 빨리 빼고 싶은데
빗살무늬 토기가 안 보이죠? 음흠. 빗살무늬 토기는 여기에 있는 걸로 써볼까? 요거 복사되나? 복사. 쳐넣기. 너무 큰가? 엄청 크네. 자르기. 슉. 이 교과서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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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요 빗살무늬 토기. 요것도 하나 기억하라고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갈돌과 갈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빗살무늬 토기도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거 너무 작아졌다. 자, 신석기 시대는 일단은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요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목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축들을 기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돌들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토기들을 보니까 와, 이게 곡식을 저장했네. 아, 여기서 살았구나. 갈돌과 갈판 뭘 갈아서 썼네? 아, 농사를 졌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번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청동기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살았던 거는 뭐 그래 그렇게 살았겠구나 저렇게 살았겠구나 하면 되는데 이제 넘어가 보면 한 이제 기원전 2000년경으로 가네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청동기 시대를 얘기할 거니까. 청동기 시대. 근데 아마 시대적으로 가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사나 이렇게 서양사를 배우면서 오다 보니까 한 약 2000년 전이면은 대략 4대 문명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4대 문명들은 다 나왔고 그 지역들도 청동기를 쓰던 시대예요. 그때의 우리 한반도에서도 청동이 보급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사. 그럼 이 제사는 그럼 왜 지내는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Why 제사? 왜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낼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저는 이거의 해답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써놨죠?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를 졌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지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왜냐면 여기에 항상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뭐 물의 신, 불의 신, 그 비를 내려달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 막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농사에 관련한 일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가장 큰 기반 산업 기반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 사회의 기반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낸다? 잉여 생산물을 내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생기고 제사 지낼 때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것도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반달돌 칸을 하나 잡아가야지.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자, 여기는 얘는 빼자. 아니야, 얘는 빼고 싶어. 삭제. 자, 그러면서 썼던 것들을 보니까 요 돌로 만든 돌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다르다. 이제 손가락까지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네. 와, 확실히 농사 짓긴 잘했겠다. 그리고 이제 별을 지었겠다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 정도는 얘기는 해드렸지만, 그만큼 한반도 땅에서도 농사 어떻게 했었다, 지었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제사용 도구들을 좀 읽혀놓고 가야 되겠다. 요번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 제사용 도구들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아예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음, 대표적으로 요 친구 잔무늬 거울이랑 활주령 정도는 그래 알고 가자. 이 제사를 지냈다 보니까 이 제사용 도구는 귀했던 청동으로 만들었고
일상 도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돌, 석기로 만들었다. 라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이었었죠. 청동기 시대 때 아마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가 뭐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해야 되죠. 뭐 군장이 있었다, 뭐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됐었다, 재정, 일치, 사회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하나만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요 친구가 나와줘야 되죠. 바로 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네, 고인돌이 하나 나와줘야죠. 왜 고인돌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왜? why 고인돌? 네. 왜 고인돌? 고인돌이요. 저 안에를 실제로 파보니까 저쪽에다가 전부 다 그 반달돌 칼부터 해서 제사용 도구들이 저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까보니까 와 이게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장례 풍습이 이런 게 있었다 하잖아요. 그 혹시 그것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순장, 껴묻거리, 뭐 이런 등등. 순장이라는 건 사람 묻었다는 얘기죠. 그거 부여가면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껴묵거리라는 거는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줬던 그런 문화. 삼국의 문화 파트 교과서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정도만 해드려도 되죠. 더 필요한가 혹시?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고조선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쵸? 아니야. 자, 이렇게 선사시대 하나 정리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고조선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고조선을 다시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요걸 어떻게 하면 복사할 수 있을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잘하는 분들 있으면은 좀 나도 알려줘요. 되게 어렵다. 아이고. 뭔가 이거 캡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니. 뭐 그 S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가 지금 못 쓰겠어. 이게 듀얼이가 못 쓰는 건지. 아무튼 이게 캡처해서 쓸 수는 있을 텐데 아무튼 네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역사상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그렇게 써야 되겠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 어떤 나라 고조선.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표현.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기록에서 나왔던 최초의 국가는 한반도 땅에는 고조선이에요. 물론 그 고조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근래에 있었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다 세 글자로 부르지만 이 당시에는 조선이었어요. 예, 밝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선이라는 뜻이. 네, 그 조선을 건립을 했는데 그래서 요때에 처음에 왕이 됐던 사람 하면서 이 사람 얘기가 아이고 이거 저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는 드리긴 했으나 요 단군이라는 표현과 왕검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당시가 제사와 정치를 하나로 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단군이라는 표현은 군장이라는 뜻이에요. 왕검이라는 표현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아, 제사와 정치를 하나로 했구나. 이 사람이 그 호칭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그렇구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여기가 단군 왕검 때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왕이란 칭호도 나중에 썼다고 하지만
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요 때에 철기 문화를 가져왔었고 중개 무역을 했었다. 아마 이런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을 알 수 있는 고조선이 독자적인 문화를 썼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세영동검이거든요. 자, 복사 붙여넣기. 자, 요 세영동검이 세영동검의 출현이 고조선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거를 하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직 안 냈으나 요런 거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뭐 교과서에 보시면은 여기 몇 페이지나 뭐 교과서 17페이지들을 보면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든지 이 고조선의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제가 이미나 프린트에다가 다 해드렸죠? 음,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거 해놔야 되겠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저 107년까지인가? 요렇게니까 기원전 2000년대 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청동기 시대가 꽃 피워지는 그 시기에 고조선이 나타났고 기원전 2세기쯤 요때쯤에 한 200년쯤이죠. 그때쯤에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한 번에 겪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조선이 멸망할 때에 어디서 왔었냐면은 중국에 있었던 한나라 때 한무제라고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전투 잘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무제 때 멸망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철기 문화까지 끝냈고 이제 삼국 시대를 아주 이제 엮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요거가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나? 뭔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캡처해가지고 뜨는 거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이게 듀얼로 해서 그런가? 음. 네, 아무튼 요거 하면서 해봅시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 나라 형성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들을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휴. 이걸로 그리려니까 또 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러 나라 성장 맞춰볼까요? 위에서부터 쭉 한번 내려와 볼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뭐 물론 마한, 진안, 변한까지 전부 다 맞추지는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를 삼한이라고 불러서 조금의 독자적인 문화들이 있었던 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출발을 했을 때 이거 부여에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백제로 넘어왔던 요 흐름도 있었고 이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되는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뭐 부여의 금왕의 딸이라고 했던 그 뭐 유화라는 그 사람 뭐 아무튼 그런 얘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요 부여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얘기들, 뭐 이제 고구려에서 중요하게 좀 다뤄질 얘기들, 요런 것들도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부여,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러면 부여도 한번 봅시다. 부여에서는 좀 뭘 알고 가면 좋겠는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 엄격했다라는 거 하나 알고 가야 되겠죠. 부여는 법이 굉장히 엄격했었대요. 그래서 뭐 부여의 법을 보니까는 여기 뭐 엄벌이 형하여 뭐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에 처하고 이런 얘기들 이거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록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사출도도 설명했을 거고 연맹은국도 설명했을 거고요. 뭐 제천행사 해가지고 부여에 영고라는 거가 있었다.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네, 고구려는 사실 이 초기의 고구려, 동명성황 해가지고 고주몽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 고구려 어땠는지 잠깐 보면 여기도 연맹왕국 체제였는데 여기는 5개 부족이었다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게루부, 전로부, 소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눠졌었던 그 얘기들. 그리고 고구려는 제가 회의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형태가 있었다라는 얘기. 제가 동그랗게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 다음에 10월에 제천 행사가 있는데 뭐 동맹이라는 거가 있었다라든지 뭐 민며느리제라고 해가지고 뭐 혼인 풍습이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뭐 아무튼 뭐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옥저 동해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이쪽 파트는 여러 나라 성장으로 다 잡아먹게. 자, 옥저 동해.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각자의 특성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옥저라는 곳은 대표적인 게 여기가 서옥제다. 네, 서욱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고 동해 같은 경우는 뭐 족외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족 외에는 뭐 이걸 혼인을 하지 않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농사가 발달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이상은 사실 못 낼 것 같거든요. 여기 안에서 문제를 하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글쎄요. 제 생각엔 글쎄요. 여기는 요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구나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사만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소떼라는 애들 때문이거든요. 요 친구 소도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신성 불가침 지역이었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농사를 잘 지었었다란 얘기 뭐 요런 얘기들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사마는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굳이나 한다면 요 친구 나중에 저기 어디에요? 그 저기 가야랑 얘기하면서 나와야 되지만 덩이쇠 네, 뭐 요거를 화폐로 썼니 뭐 했니 이렇게 나왔던 요 친구요. 잠시만요. 끊었다 가야 되네. 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네,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얘기들도 이런 식으로만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기 문화가 막 들어오고, 막 이제 청동기 문화가 이제 끝이 나는 이때쯤에, 요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졌구나. 요 정도로만 좀 하나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이제 삼국의 성장과 발전이란 파트인데 자, 우리는 여기를 흔히 삼국시대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를 보통 이렇게 삼국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가 지금 좀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고구려부터 해가지고 백제, 신라, 더 나아가서는 가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 정도는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느 때의 전성기였다, 어느 때의 전성기였다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가지 조건 여기다 쓸까? 음. 우리가 또 맞춰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1번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었었죠. 자, 첫 번째로는 예를 써봅시다. 불교를 공인했었다. 두 번째, 율령을 반포했었다. 세 번째, 한강 유역 점령도 있었었고, 네 번째가 교육기관이었죠. 교육기관에 대한 얘기. 어쨌거나 어느 정도 폭넓게 허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잡으면 쉽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배우고자 하는 얘기들이 더 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뭐 문제에서 보면은 뭐 고구려 같은 경우도 음, 교과서에서 보면 좀 많이 나오죠. 뭐 태조왕 때 뭘 했고 미천왕 때 뭘 했고 뭐 고국 천왕 때는 뭘 했고 고국 원왕 때 뭘 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기 누구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진대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요분 기억나십니까? 진대법 하면은 고국 천왕이었었죠? 요분이 글씨를 조금 더 작게 해야 되겠다. 자, 진대법에 대한 얘기 고국 천왕 이분은 2세기 때 인물입니다. 예, 이분이 했던 진대법 얘기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구휼제도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는 가십시다. 구휼제도라고 지금 좀 이렇게 구휼제도라고 써놨는데 결론은 뭐냐? 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거.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 내가 내년에 갚을 테니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빌려줄게 갚어 라고 했던 예,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의 진대법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시대를 좀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 끝에 가서 6세기 물론 6세기 쪽으로 가면은 신라 얘기만 잔뜩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요거 앞으로 좀 땡겨야 될 부분들을 땡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백제가 문제는 이 4세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저기 침유왕인가요? 음, 아닌가? 요렇게 해볼까? 자,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 자, 뭐냐면 이 불교를 공인했던 때가 있어요. 네, 요거를 백제 같은 경우는 이미 4세기가 들어가기 전에 침류왕 때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 때의 4세기 때 요 침류왕이 그거를 한 이후에 그렇게 한 이후에 네,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한 이후에 4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이 왕의 이름이 누구였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요러는 동안 여러분들은 왕의 이름을 불러보셨죠? 백제의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이 근초고왕 때에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했었고 이미 사실 백제는 한강 같은 경우는 이미 점령하고 시작했었다라고도 알고 계시죠? 네.
하고 다시 한강유역 점령 복사 붙여넣기. 백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한강 유역도 점령하고 간 상황이었고 불교도 이미 공인한 상태였어요. 그 가운데서 백제의 전성기였던 이 근초고왕 때 와서 뭐 예를 들면은 이때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뭐, 뭐 중국과의 교류라고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초고왕 때 중국과의 교류, 뭐 외와의 교류 이거 하면서는 이제 그 칠지도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까지 해서 7개의 칠지도를 뭐 했었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래서 요때에 뭐, 고국 원왕을 뭐 전사시켰다. 이런 얘기라든지. 예, 뭐 중국으로 나아가서 이런 교류를 했었다라는 게 근초고왕의 대표적인 업적이잖아요. 요게 4세기 때 있었던 일이었죠. 요렇게 한 다음에 나와야 된 사람이 여기 어디지? 고구려 가서 나와야 되는 왕이 요 다음이 소수림 왕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고국 원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소수림 왕이 나오게 되죠. 이 소수림 왕이 요때에 요걸 하잖아요. 자, 불교를 들여왔고 그 다음에 율령도 이야 이런 느낌 안 되나? 자, 복사 붙여넣기 율령 반포 짜라란 오호 요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공부하는 맛도 난다. 재밌는데요? 나 혼자 지금 갑자기 이거 하다가 재밌어지는 느낌이야. 그냥 빨간색으로 쓰지 쌤 뭘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냥 보는 맛이죠. 네. 그다음에 교육기관 아이고 복사 붙여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태학을 설립했었다는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제가 뭐 말로 표현했을 때는 근초고왕이 보니까 소수리망이 보니까 우리가 고구려가 이런 게 안 돼 있었다 하면서 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했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나서 다음 왕이 됐었던 광개토 대왕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광개토 대왕 때에 있었던 얘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장수왕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래서 고구려는 사실상 이 근초고왕 이후에 소수림왕 때에 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광개토 대왕 장수왕을 넘어서 있어졌던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이때가 자장 전성기였었고 장수왕 때는 특히나 평양으로 천도를 했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뭐 남진 정책이다라고 교과서에서는 표현도 돼 있을 거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자, 제가 지금 유물들을 좀 땡겨오고 싶어서 다시 교과서를 펼쳤어요. 자, 고구려. 자, 이 친구는 복사 되겠지? 복사. 자, 이게 붙여넣기. 자, 요 광개토대왕 능비요. 광개토대왕 능비. 요것도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난 요 그림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충주 중원 고구려비. 요런 두 개의 비석들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평양을 뭐 이전부터 고구려에서는 사실 좀 신성시했던 것도 중요시했던 것도 있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곳으로 내려와서 더욱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때가 이 장수왕 때고 그래서 사실상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전체적으로 점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이런 얘기. 대표적인 왕들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신라죠. 신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기 4세기 때에 뇌물마립간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뇌물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분 계셨죠? 그래서 이 뇌물왕 같은 경우도 얘기를 좀 어떤 걸로 좀 해주면 좋을까?
뇌물마립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김씨 세습이 시작되었었다. 뭐 이런 것들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기 5세기 넘어서 사실상 6세기이긴 한데 장수왕 넘어서 여기서 지증왕, 뭐 법흥왕, 진흥왕 막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왕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왕이랑 친호를 실제로 쓰기 시작했고 여기는 좀 적어 놓읍시다. 여기는 신라 왕이라는 표현 썼었고 여기에 율령 그리고 뭐 있었지? 불교 수용 그다음에 여기가 교육기관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이게 화랑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랑도라든지 한강 유역 점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요렇게 신라는 사실 적어도 끝난 것 같은데 가야를 조금 낮출까? 오케이. 왜냐면은 요 정도? 아니다. 요구에서 이렇게 해보자. 왜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요 마립간들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공부하다가 재미난 걸 또 알아낸 것도 있어요. 그 뭐 거서관 차차웅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서관이란 이름은 저기밖에 안 썼대요. 박혁거세한테 썼던 얘기래. 막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요 광개토대왕 넘어오면서 있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계로왕이 전사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웅진 그다음에 사비로 해가지고 수도를 옮겼었던 것도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수도를 옮겨서 있었던 왕 중에 무령왕이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비로 옮겼을 때의 백제 성왕 뭐 이런 왕들이 했었던 업적들이나 무령 왕릉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지금 보시고 한번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복잡해요. 그쵸? 와, 삼국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 시기에 왕들이 요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맞춰 나가시면은 좀 편하실까 해서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은 조금 더 알아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야 같은 경우는 뭐 금관가야가 나올 거겠죠. 초반에 금관가야가 주도를 했었던 전기가야 연맹, 대가야가 주요했었던 뭐 이제 후기 가야 연맹. 근데 요거가 예를 들면은 법흥왕 때에 착 가가지고 없어지는 얘기들, 진흥왕 때에 없어지는 얘기들. 아마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금관가야가 대가야가 무너지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가 뭐 병합됐다, 멸망됐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결국엔 합쳐진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시대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하면서 있었던 얘기들. 여러 나라 성장하면서 이때에는 한반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뭐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 네, 나중에 이렇게도 저도 정리를 좀 이쁘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시대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시대를 맞춰주는 정도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 이 부분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보는데 어려운 건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2단원 넘어가서부터도 제가 프린트를 또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렇게 복잡했던 이 삼국시대를 그러니까 복잡했던 이 삼국시대를 통합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니 그 나라가 바로 신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한 부분은 요 자료들을 저는 계속 태블릿에 저장을 해놓을 테니까 같이 저장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보시다가 모르는 거가 있으시거나 하실 때는 오픈 채팅방도 이용해 주시고 학교에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